태어나서 이거 턱 빠지는 거를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무서운 말인데 턱이 빠졌을 때는 턱을 더 빼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로 넣을 수 있어요. 턱을 끼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안녕하십니까, 바른의사 백승우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탈구, 턱 빠진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턱이 빠졌을 때 병원에 안 오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오해를 좀 바로 잡고 올바르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실제로 되게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귀 앞에 있는 턱관절에 소리가 나게 되면 그게 턱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턱이 빠졌다는 거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게 턱이 빠진 거예요.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턱관절 과두, 이게 젤리 같은 게 디스크, 이게 머리뼈예요. 그래서 입을 벌릴 때 이 디스크가 앞으로 같이 이렇게 나왔다가 입을 다물 때 제자리로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정상 운동인데, 턱이 빠졌다고 하는 거는 요 턱관절 과두가 이 머리뼈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현상을 턱관절 탈구, 턱이 빠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턱이 빠진 환자분들의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치과에 이제 밤에 응급으로 오셨던 환자분이에요. 보면 어떻죠?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침이 줄줄 흐르는 상태로 오셨고, 입을 억지로 다물려고 해서 이렇게 볼에 함효가 생겨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턱관절 탈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턱관절이 빠졌을 때 이거를 처음 겪는 분들이 나 어떡하지 당황해갖고 막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실제로 제 영상을 보실 분들도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 턱을 끼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습관성 턱관절 탈구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빠져서 이걸 어떻게 다물면 다시 빠진 턱관절 과두가 머리뼈 밑으로 들어가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난생 처음 태어나서 햄버거 갑자기 먹다가 턱이 빠져서 크림 이러고 있는데 영상 보고 할 수 있다, 못해요. 그러면은 턱관절이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턱관절이 탈구된 거를 제자리로 넣는 걸 턱관절을 정복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되게 이제 무서운 말인데, 턱이 빠졌을 때는 턱을 더 빼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로 넣을 수 있어요. 턱이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턱을 억지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턱을 밑으로 더 빼요. 한마디로 턱관절을 더 탈구시켜서 밀어 넣는 걸 해야 되거든요. 혼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 사진 보시면 아는데, 모형이지만 턱이 이렇게 빠졌을 때 술자가 바깥에서 턱을 잡고 두루 내려서 제자리로 정복시켜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턱관절이 빠졌을 때 제가 정복을 해드렸고, 빠졌을 때 입을 못 다물어서 이렇게 오 하고 있던 분이 제자리로 돌아간 거 저희가 알 수 있죠. 이제 턱관절이 빠진 다음에 이렇게 제가 턱을 제 위치에 옮겨놓고 그다음부터는 뭐를 해야 되냐면, 턱이 잠깐 빠졌을 때는 다시 빨리 입을 벌리려고 하면 다시 턱이 빠지는 경향이 되게 생겨요. 그래서 바턴 밴디지, 바턴 붕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랑 머리뼈 주변에 붕대 감아주는 거를 해서 적어도 반나절 정도는 이 붕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서 이거 턱 빠지는 거를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턱관절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관절도 우리 관절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대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뼈가 억지로 옆까지 나가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해부학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빠지게 생기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부분, 이렇게 바깥으로 볼록한 이 부분이 아티큘러 에미넌스라는 해부학적 용어가 있어요. 관절 윤기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이게 걸려서 바깥으로 안 나갈 텐데, 해부학적으로 여기가 너무 밋밋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뾰족해서 한번 나갔던 뼈가 제자리로 못 돌아온다든지,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간혹가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처치를 하기도 해요. 관절 윤기에다가 인공 뼈를 달아가지고 턱관절이 자주 빠지지 않도록 처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나사 같은 걸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뼈를 꼽아 넣어서 걸리게 만드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에미넥토미라고 해서 아예 뼈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정말 드물고, 턱이 정말 빠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치과에 가시던 아니면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빠진 턱을 제자리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붕대까지 하시는 것까지 해야 합니다.
턱관절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실제로 안 나던 소리가 귀 앞에서 나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진 턱을 뭐 치과나 응급의료기관에 가서 넣었다고 하면 일상생활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습관적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품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턱이 많이 빠질까 우리가 찾아보면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이 항상 다 그렇다고 이제 교과서를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어떤 일상생활이냐? 대부분이 환호성 지를 때랑 먹을 때 노래할 때예요. 특히 외국의 가수들이 하고 노래 부르다가 빠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턱을 크게 벌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치과에는 턱관절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하품할 때 항상 저항하라고 말씀드려요. 하품이 나오는 것 같으면 엄지를 들고 턱을 잡아라 이렇게 하고 하품을 하면 정말 안 벌어지고 하품이 그리고 끊겨요. 그게 좀 짜증나네. 시원하지가 않아서 저항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턱이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고기 쌈 싸먹을 때 이만큼 싸먹으셨다고 하면은 양을 줄이셔야 돼요. 안 싸먹는 게 차라리 낫고요. 그래서 턱이 잘 빠질 수 있는 순간들이라고 하면 노래 부를 때, 환호성 부를 때, 큰 음식 먹을 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턱이 혹시나 빠졌으면 혼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른 구강외과를 전공한 선생님 찾아가시거나 응급실에 전화해서, 제가 응급실에 전화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치과 응급을 볼 수 있는 응급실이 있고 아닌 응급실이 있어서 그래요. 무작정 갔는데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하시고 턱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진료 봐줄 수 있는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두 번 걸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실 거는 턱이 빠지면 첫 번째, 입이 이 상태에서 다물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른 전문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세 번째는 턱이 한번 빠지셨던 분들, 그 밖에도 턱이 평소에 불편하셨던 분들은 하품할 때 저항하시고 음식 작게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